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 언니가 대학에 붙었을 때 우리 집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다. 아빠는 술 냄새가 가득한 몸으로도 케이크를 들고 들어와 우리 큰애 자랑스럽다라며 웃었고, 엄마는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계속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은 기쁨에 젖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때의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대학 가면 다들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런데 그날 엄마가 그 고지서를 들고 나한테 보여주지 않은 이유를 그때는 알 수 없었다. 엄마는 내가 다가가자 서류를 서둘러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부터 이미 뭔가 이상했다. 시간이 지나고 내 차례가 왔다. 성적표가 나오고 여러 대학의 지원 결과가 천천히 공개되기 시작했다. 나는 조마조마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설렜다. 내가 준비한 만큼만 되면 괜찮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빠에게 성적표를 내밀었다. 아빠는 성적표를 보더니 잠시 조용히 있었다. 말을 고르는 듯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등록금은 우리가 좀 힘들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빠의 말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 말투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억지로 애써 웃으면서 물었다. 근데 언니는? 언니 때는 어떻게 했어? 그냥 가벼운 질문이었다. 정말로. 비교하려는 의도도 비난하려는 마음도 없었다. 그런데 엄마는 갑자기 고개를 끄트렀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금 그게 왜 나와? 순간 공기가 찢긴 것처럼 느껴졌다. 그 말투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무언가를 내가 실수로 건드렸다는 듯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묵직한 덩어리가 생겼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그 덩어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문을 닫는 그 소리는 평소처럼 가볍지 않았다. 뭔가를 차단하는 느낌, 바깥과 내가 분리되는 느낌. 그리고 안쪽에 서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니랑 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내가 모르는 어떤 규칙이 우리 집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 어린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 집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감정. 왜 우리 집만 뭔가 숨기는 것 같지? 그 오래된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상한 건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흘리듯 꺼내면 그들의 반응이 거의 비슷했다는 거다.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가거나 고개를 아주 느리게 끄덕이거나,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에 분명히 쓰여 있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느낌. 내가 괜히 예민한 게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듯한 그 순간의 미묘한 안도감이 나를 위로했다. 그 위로는 작은 줄기처럼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더 강해졌다. 부모님이 다른 이유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몰랐던 어떤 일이 있었던 것 아닐까?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가족 안의 은밀한 균열 같은 것. 이 집안에는 내가 모르는 규칙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언니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로 스멀스멀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의문이 앞으로 어떤 파도를 몰고 올지, 얼마나 큰 질문으로 커져서 우리 가족의 모든 균형을 흔들어 버릴지. 하지만 그 시작은 분명했다. 바로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어둠 속에 떠다니던 하나의 질문. 왜 나만 이런 걸까? 그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의 모든 선택과 사건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의문이 곧 부모님이 평생 감추어온 이야기의 문을 흔들기 시작할 거라는 걸. 장학금 이메일을 받던 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켰다가 손끝이 얼어붙었다. 메일 제목은 단순히 Scholarship Award Notice. 차분한 제목과는 달리 메일 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상상조차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총 10만 달러 장학금, 4년 전액 지원. 나는 의자를 뒤로 밀어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 기쁨을 밖으로 터뜨릴 수도 없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끝이 떨리고 얼굴에 열이 확 올랐다. 이게 진짜일까?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나는 메일을 3번 더 읽고 나서야 이를 악물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길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냅다 달려갔다.
아빠는 피곤한 표정으로 구두를 벗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고 있었다. 아빠, 이거 봐! 아빠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고정됐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놀라움이라기보다 충격에 가까운 그 고요함. 아빠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그래? 대단한데.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말투는 이상했다. 뭔가를 억누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이상함을 느끼고도 스스로 억지로 감췄다. 엄마에게도 바로 달려갔다. 엄마는 장을 정리하다가 내 휴대폰 화면을 보자마자 손이 멈췄다. 10만 달러? 엄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감동이 아니라 난감함에 가까웠다. 그리고 회사에서 졸업 후 바로 오라고 했어. 실습 때 했던 프로젝트 보고 확정하겠다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다시 나를 보는 그 조심스러운 시선. 그래서 너는 대학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는 마치 준비해둔 질문처럼 바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당황해서 멈칫했다. 장학금 받으면 다닐 수도 있고 회사 제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내 말을 끊었다. 정확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은 거야. 그 말투는 내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듯했다. 나는 갑자기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흐르는 침묵 속에서 나는 부모님의 표정을 관찰했다. 아빠의 손은 허리에 얹혀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엄마는 손가락을 조용히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다. 분명 어떤 감정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건 질투도 아니었고 단순한 놀라움도 아니었다. 더 복잡하고 더 묘한, 설명하기 힘든 감정. 그날 이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면 다들 묘하게 반응했다. 부모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니, 저 상황에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표정은 다 다르지만 그 속에 깔린 의문과 당혹감은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나는 묘하게 흔들렸다.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 인식은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이 상황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지게 만들었다. 부모님은 나의 성취를 축하하는 대신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미래 걱정? 언니와 나 사이의 형평성?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어떤 결정을 내가 무너뜨린 걸까? 그들이 왜 그렇게 얼어붙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스스로를 붙잡고 되물었다.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 걱정하신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어쩌면 이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그 질문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마치 내 삶의 모서리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감정이 내 안에서 뒤섞이기 시작했다. 내 장학금 소식은 내 삶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는데 부모님의 침묵은 그 기쁨을 이상하게 왜곡시켰다. 나는 웃어야 하는데 웃을 수 없었다. 기쁜데 어쩐지 초조했다.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축하 자리 위에 드리워진 것처럼.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묘한 상황 속에서 나는 스스로도 분명히 느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분명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해석들이 모이면 부모님이 왜 그렇게 얼어붙었는지 조금씩 실마리가 보일지도 모른다는 걸.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반응에는 분명히 이상함이 있었다. 그 이상함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종류였다. 오히려 깊이 파고들어야만 하는 종류였다. 그리고 그 이상함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결국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다. 그 다음 이야기는 모든 퍼즐 조각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다. 며칠 뒤였다. 그날은 유난히 집안이 조용했다. 아빠는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고 엄마는 장을 다녀온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반쯤만 닫아둔 채 통화 중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였다. 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어. 엄마 목소리였다.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 어딘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게,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하나? 나도 모르겠다. 듣는 순간 심장이 움찔했다. 언니의 목소리였다. 언니는 평소 밝고 시원한 말투였는데 지금은 어딘가 눌려있는 듯한 낮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엄마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우리가 너무 한 건가?
순간 커블진 손에 힘이 들어가며 유리 표면이 미세하게 울렸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야 했다. 너무했다니? 뭘? 나한테? 숨이 턱 막혔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벌어지는 소리까지 들린 것 같았다. 엄마가 다시 말했다. 너한테만 그렇게 해준 게 지금 와서 보면? 나는 물을 삼키듯 숨을 들이켰다. 너한테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느껴지기 시작했다. 언니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근데 이젠 말해도 상처받을 것 같아.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맞아? 끝난 일? 이미? 그리고 상처?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건 어쩌면 내 인생에서 제일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의 문 앞이라는 걸. 그날 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집안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엄마와 언니는 여전히 방에 있었고 나는 그 문틈에서 나온 몇 문장만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언니한테만 그렇게 해준 게 그 앞 문장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한동안 식탁에 엎드린 채로 숨을 고르다가 결국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은 순간 마치 방 안의 공기마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뭔가 정해져 있었던 걸까? 언니에게만 지원하고 나는 알아서 해라는 식의 그런 규칙? 부모님이 말하길 꺼린 그 이유가 그 규칙 때문이었나? 내가 몰랐던 가족의 균열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단지 그 균열 위에 뒤늦게 발을 올렸을 뿐. 그렇게 생각하니 설명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언니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물었을 때 엄마의 표정, 아빠가 장학금 얘기를 듣자마자 굳어버린 침묵, 그리고 기뻐해야 할 순간에 부모님이 보였던 그 묘한 당혹감. 모든 게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걸 다 알게 되면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묘하게 조여들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집안의 부당함 정도라고 여겼던 일이 어쩌면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 비밀로 확장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평생을 함께 살았던 부모님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분명히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돈 문제나 대학 문제 같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 나는 점점 숨을 몰아쉬었다. 그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알아도 괜찮을까? 어쩌면 모르는 게 더 나았던 걸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멈출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여기서 끝내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이상해져 있었다. 솔직히 말해 그때의 나는 단지 왜 부모님이 얼어붙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았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과거와 얽힌 진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두렵고 기대되고 더 알고 싶어지는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던 것처럼.